당뇨의 합병증은 급성과 만성이 있습니다. 급성은 크게 당뇨병성, 지방을 소비해서 나타나는 거. 케톤산증. 그리고 케톤은 아니지만 할아버지들이 물 못 먹어서 독거노인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비케톤성, 고상수성, 혼수. 할아버지 물 못 먹어서 혈당 높아서 탈수에 둥둥둥 빠진다 했잖아요. 저혈당. 이 세 가지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당뇨의 만성 합병증은 이런 거대혈관 합병증과 미세혈관 합병증을 나눌 수가 있다. 미세혈관 합병증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 당뇨병성, 망막병증, 또 신증, 그리고 신경병증 세 가지가 있다. 자, 제가 미는 1, 2, 3, 4 중에서 가와사키입니다. 가와사키는 반드시 알아주셔야 돼요. 가와사키는 진단 기준은 5일 동안 지속되는 발열과 더불어서 임상 증상 1, 2, 3, 4, 5 중에서 4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다 빨개요라고 해요. 현아의 빨개요. 엉덩이는 빨개처럼 눈도 빨개, 혀도 빨개, 다 빨개. 그래서 빨간 눈, 환홍이라는 거는 결막염 같은 그런 고름이 없는, 그러니까 염증 소견에 의해서 생기지 않은 결막이 빨갛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이 많으면 막 열꽃도 피고 이렇듯이 아이들이 이제 눈도 빨갛고 안에 혀도 빨갛고 그리고 열꽃이 핀다 하잖아. 부정형 발진, 그리고 이 열이 나면 아이들 림파선이 붓는다 했죠. 림프절, 비대, 그리고 손발의 변화, 손발이 붓다가 좀 지나면 껍데기가 벗겨져요. 손발의 변화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와사키 병의 가장 큰 합병증은 뭐예요? 응? 관상동맥 합병증이야. 관상동맥류를 만든다고 했잖아. 그래서 아이들이 급사한다 했잖아. 치매 척도 검사는 치매의 정도를 보는 검사예요. 경도 치매, 중등도 치매, 중증 치매로 보고요. CDR이라는 클리니컬 디멘치아 레이팅 해가지고 항목이 있는데요. 6가지 항목을 환자와 보호자와 인터뷰를 해서 우리가 치매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확인하는데 6가지 항목은 기억력, 진압력, 판단력, 문제해결, 사회활동, 집안생활과 취미, 위생과 몸치장이고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골반을 구성하는 관절이 있습니다. 요 천골과 관골을 붙여주는 관절이 무슨 관절? 천장관절. 이건 조직학적으로 활막관절에 해당하고요. 앞에서 여기 잡아주는 치골을 붙여주는 건 무슨 관절? 치골결합. 이거는 섬유연골관절에 해당합니다. 관절염, 우리가 골관절염은 그냥 퇴행성 관절염을 골관절염이라고 하는데요. 관절염을 일으키는 이제 위험인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이, 그 다음에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성별, 그리고 여자들이 왜 많이 생겨?
많이 써서 생기잖아. 반복적인 사용, 그리고 과거의 외상,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이제 뼈 관련 질환이 있다거나 선천적인 이상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관절염의 원인과 상관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 성별, 반복적인 관절 사용입니다. 추골은 아까 말한 하나의 척추뼈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추체, 추궁 이런 걸로 되어 있다. 자, 척추의 관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의 관절은 전방 관절과 후방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전방 관절은 추간판이라고 해가지고요. 밖에 있는 걸 우리 뭐라 그래요? 섬, 유, 융. 안에 있는 거를 수, 해, 이라고 합니다. 우리 척추에 있는 이 추간판은 관절의 그 조직학적 분류에서 어떤 관절에 해당한다고 배웠어요? 네, 맞아요. 섬유 연골 관절에 해당한다고 배웠어요. 그 추간판은 추체의 어떤 그 빈대떡 그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추체와 추체 사이에 있으면서 충격을 완화해주고 이런 완충작용을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각 척추의 운동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경추와 흉추와 요추의 운동 범위가 조금씩은 다른데요. 경추는 굴곡신전, 보통 좌굴, 우골이라고 표현을 쓰고요. 좌우 측굴, 그리고 좌회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흉추는 굴신은 가능하고요. 좌회전, 우회전이 가능하고 측굴이 제한되고요. 요추는 굴신이 가능하고 좌우굴이 가능하고 회전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 범위를 평가할 때 척추에서 이 척추의 장애를 볼 때 이 정상 운동 범위 대비 뭐 2분의 1 제한, 뭐 4분의 3 제한할 때 이 운동을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은 이제 실무에서는 경추는 이렇게 운동 3개를 평가하지만 이 흉추나 요추는 묶어가지고 평가를 해서 어차피 흉추나 요추도 이 3개를 하긴 하는데 흉, 요추도 묶어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환자의 두부외성 환자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검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응급치료를 하는 것이 의식 수준을 체크하고 화정하는 건데요. 우리의 의식 수준은 5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봅시다. 청명, 기, 혼, 반, 혼. 그래서 청명, 기면, 혼미, 반혼수, 혼수이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이것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글라스고우 코마 스케일, 글라스고우 혼수정도라는 항목으로 점수화 시켰다 그랬죠. 이거는 3가지의 항목으로 나눠져 있다. 어떻게? 개, 언, 운. 개한 반응, 언어 반응, 운동 반응. 그리고 총 몇 점? 15점. 청명이가 15점인 거예요. 혼수는 몇 점이에요? 3점이야. 빵점은 없다 그랬습니다. 대한 반응 4점, 언어 반응 5점, 운동 반응 6점이고 측정은 어떻게 한 번만 한다? 여러 번 해야 돼. 화나서 말 안 할 때도 있거든. 여러 번 시행을 해서 가장 좋은 베스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번 객관식으로 나온 적이 있고 다른 학원에 모의고사하고 많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보시게 되면 이번 대법원 합의체 판결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놓치시면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출제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승강기 대책도 사실 예전부터 발생했던 의무보험이긴 하는데 그 가입하는 그 주체가 바뀌면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승강기 배상 책임보험에서 규정하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승강기의 종류 및 가입 주체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시고 보상 한도는 동일하잖아요. 맹견하고 하나만 외우시면 좀 쉽죠. 그렇게 해서 기억을 좀 해주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 문제 약술은 기억을 좀 암기를 하고 계세요. 외과 공제 상품에서는 좀 차이가 있어요. 상이에요. 공제 약관 자체는. 그렇긴 하지만 그냥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잠깐 볼게요. 약술 4번. 답안을 참고를 하시되 우리가 중복보험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것도 계속 강조를 했는데 사실 이거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이 들어와서 이거를 문제를 갑자기 만들다가 질문 들어와서 그냥 낸 거거든요. 중복보험은 결국 동일한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한 게 중복보험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는 가입자가 홍길동이고 보험 하나는 이몽룡이면 마치 피해자 한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를 해주기 때문에 중복보험처럼 보이지만 그건 중복보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보험을 가입한 거예요. 피보험자들이 전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보험의 정의를 먼저 이해를 좀 하시고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분담은 이거죠. 독립책임의 비례 분담인 거예요. 독립책임의 비례 분담은 계산 문제로도 여러 번 하기는 했는데 제가 5주차 문제 전에는 한 번 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립책임의 비례 분담에 대한 부분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부분들 그 손해배상 시 고려되는 그 점이 있잖아요. 이게 다 거의 비슷해요. 징벌적 손해에 대한 부분들이고 우리가 재조물 책임 막 징벌적 손해 한다고 하잖아요. 거기 내용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몇 번을 여러분들이 하나를 외우시면 그게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좀 키워드 위주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했을 때 처벌받는다라는 그런 부분들 정도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법을 왜 만들었냐.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을 결국은 시민하고 근로자에 대한 부분을 커버해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자, 청약철에 제한 사유가 있어. 요게 좀 바뀌었어요, 이건. 그 2021년 7월 1일자에 바뀐 거야. 일단, 보험을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라 하더라도,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초과하면 청약 제한이죠. 네, 이건 불가가예요. 제한 사유예요. 그러고,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건강진단 계약이라고 써도, 아예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확한 표현은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이에요. 이렇게 써줘야 돼. 약관에 있는 문구 그대로 써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 기간 90일 이내 계약은 청약처리 할 수 없어. 왜? 90일 이내 계약은 너무 짧은 거야. 이거 굳이 숙려기간까지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예전엔 이게 몇 년이었어? 1년이었어. 근데 얘가 좀 바뀐 거죠. 90일로. 더 짧게. 그래서 계약자 유리하게 바뀌었어. 그 다음에 전문보험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처리 할 수 없어. 제한사유입니다. 청약처리 제한사유는 요거만 따로도 시험 문제 참 나오기 쉬운 문제니까 이걸 좀 암기를 해주시고. 이걸 모르면 어떻게? 장애 못 풀어. 그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장애를 암기를 하고 그 기간도 그 다음에 암기가 가능해야 된다. 어? 기간 모르고는 그 다음에 어떤 거 객관적인 평가가 뭔지를 알아야 할 수 있다. 만약에 예제 문제가 나왔어. 건강보험이야? 그러면 보장한다 라고 쓰시면 돼. 왜? 이 조항을 들어서. 이 경우에는 발견했을 때 나이가 가입 연령에 도달하면 유효한 계약을 보기 때문에 보장을 합니다. 담보합니다. 그런데 사망이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계약은 계약 자체가 사망을 담보하라는 거였고 이건 예외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약관상 계약의 무효입니다. 라고 해서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돌렸습니다. 라고 답을 쓰면 됩니다. 아셨죠? 충분히 실무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보시면 핵심은 이런 거예요. 자, 암을 직접적으로 치료를 했어? 그럼 여기 CI 보험에 보시면은 암을 직접적으로 입원비가 4일 이상 입원 시 3일 초과 하루당 얼마야? 10만 원이야. 그래서 120일 한도야. 그럼 얘는 볼 게 뭐가 있어? 일단 하루부터 주는 건 아니야. 며칠부터 줘? 3일이 일단 초과해야 돼. 그죠? 예. 그리고 4일에서 3일을 빼고, 그죠? 예, 3일을 빼고. 어쨌든 입원하면 3일을 빼고 그 다음에 하루에 10만원씩이에요. 5일 입원하면 얼마야? 20만원이에요. 그죠? 이런 식입니다. 그거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양병원 입원. 요양병원 입원은 어떻게? 그냥 무조건 하루부터야. 그지? 첫날부터인데 어떻게 줘요? 60일이 한도야. 60일을 더 넘을 수가 없어. 그죠? 이런 거. 자, 이제 다음 3번 문제 와서 3번은 일반상해 후유장애랑 교통상해 후유장애 두 개로 나눴어요. 근데 사고 내용이 뭐였어? 자, 낙상이었어. 그런데 처음엔 낙상이고 두 번째는 근데 낙상 사고는 2009년 1월 15일이야. 그러면 보험 계약이 이전이지. 그지? 그럼 얘는 보험금에서 보험금 빼주면 되지. 2020년 7월 1일 날 이제 이게 보험 사고인데 7월 1일 날 사고가 뭐야? P회사에 새로 개발된 자동차 엔진 성능 시험을 위해서 용인 소재 공용 도로상에서 자동차 시운전을 할 때 공용 도로상의 시운전은 보상이 되죠. 상해. 그런데 교통상해는 돼? 안 돼. 그거 물어본 거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여기 첫 번째 답지 쓴 거 봐봐. 1번부터 5번 빼고 1번부터 5번은 그냥 체크사항일 뿐이지
이걸 참고사항이라고 안 써놨는데 그냥 참고사항이야. 자, 답지는 여기서부터야. 보험담보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자, 공영도로상에서 시운전 사고라서 상해는 부책이다. 그런데 교통상해는 면책이다. 요거 써놓으면 돼. 요거만 이제 점수 하나씩 좀 받은 거야. 법률상 책임이 사실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가요. 여기에. 법률상 배상을 그래서 제가 15점을 줬고 버상 책임 발생은 10점밖에 안 줬어요. 근데 답안 보면 왜 10점밖에 안 줬는지 알겠지. 논점이 되는 거 몇 개 없어요. 그리고 그냥 제가 근데 그 뒤에다 뭐라 썼냐면 책임 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하라 그랬어요. 누구의 책임 때문에 얘가 돈을 주게 되는지를 제가 명확하게 쓰라 그랬어요.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책임의 주체별 법률상 책임 15점짜리를 검토하고 관련된 법률상 책임을 다 갖다 쓰라는 얘기지, 그지? 책임의 주체별로 쓰라 그랬으니까. 갑보험사의 보상 책임 10점인데 명확하게 책임의 근거를 쓰라 그랬어요, 제가. 그 다음에 약관 개정된 내용, 이거 제가 낸 거잖아. 이건 다 썼죠? 제가 외우라고 강조했잖아. 20점짜리로도 안 냈어요. 일부러 여러분들 다 썼을 것 같아, 알 것 같아서 15점짜리로 냈는데도 못 썼다. 지금은.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한번 사고부담금, 일단 대표적으로 많이 바뀌는 게 이제 사고부담금이죠. 사고부담금 가장 크게 바뀌는 거니까. 근데 작년에 이제 사고부담금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사고부담금만 내지 않을 거예요. 자산 문제도 저렇게 내거나 이렇게 다 묶어서 낼 거예요. 근데 한 방 매기려고 낼 수도 있겠지. 작년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준비 안 했겠지. 그 다음 5번이 상속권자였나? 상속권자도 심심하게 여러분들 책임 문제에서 뭐 상속 문제 많이 나오나요? 사실 자동차 보험은 상속 관련된 문제가 한 3-4번 나왔어요. 합의권자, 상속권자, 상속과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총 범위 하에 합의권자나 이 상속과 관련된 문제가 심심치 않게 출제돼요. 우리 자동차 보험. 그래서 상속권자에 대한 내용들 좀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아까 같은 문제도 사실 B를 지금 남아있는 뭐 C의 기준으로 누가 거기다도 한 명 넣을 수 있겠지. F는 B에 부모, 이런 사람 넣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로 넣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로 상속권자 문제들은 많이 출제되고, 꼭 잘 정리를 해보세요. 목차 잡아서, 순서대로. 순서 다 아니까. 자녀, 부모, 형제자매, 사촌이네, 관계혈족, 배우자는 늘 1순위, 상속 지분은 배우자만 1.5 더 주고, 그죠? 다 똑같이 동일하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그리고 현재 이제 바뀔 것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나온 기준 안으로는 대인배상 1, 사고부담금 자체에 음주, 무면허, 뺑소니, 마약 모두 다 대인 1 면책. 그리고 대인 2, 1억. 그건 달라지지 않아요. 지금 현행 기준으로는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현행 기준이 그 기준이니까 그걸 이해하고 있고, 지금 이전의 기준으로는 음주, 사고부담금, 음주, 뺑소니는 300, 음주, 마약은 1000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뀐 게 군 복무자, 일용근로자 임금 적용.